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삐띵 부자 가는 길 삐띵 노동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삐띵보다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중에서도 광명의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다니는 거 아시죠? 제 후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감정 평가사시기도 하시고 광명시 쪽에서 베스트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남소연 대표님을 모시고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광명에서 입주권을 위주로 중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업을 같이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이자 공인중개사인 남소연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원래 감정평가사신데 네. 지금 현업은 왜 아파트 중개업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원래 중개업이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예. 그 부동산 쪽에서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따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근데 평가사 네. 자격증 따기 상당히 힘든데.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공부 잘하셨나 봐요. 이거 따고 싶으면 다 따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런 거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평가사보다는 중개업을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한 2, 3년 전까지는 중개업 위주로 하다가 예. 이제 작년부터는 거래가 점점 줄어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평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눈물 뚝뚝뚝 흘려야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 네. 와이프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전에 돈이 있을 때 뭐 1억, 2억 있을 때 그냥 갭 투자 네. 하면 그게 뭐 한 2배, 3배씩 올랐으니까 네. 아니 남들은 다 그렇게 돈 버는데 왜 그렇게 돈을 안 버냐 그래서 이제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네. 실제로 광명은 그랬죠. 그쵸.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딱 눈앞에 있어야지 그때서야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격이 그때 많이 올라요. 왜 그쵸. 뭐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되면 그때 이제 단계별로 뛴다고 하잖아요. 예, 가격이. 맞아요. 예. 그렇게 단계별로 뛰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다 뛴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죠. 경우가 항상 늦어요. 네. 이게 오늘 큰 돈이 들어가니까 될 것 같은데 네, 긴감이 혹시라도 모르는 그 예. 1% 때문에 예,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입주권. 네, 입주권이라는 거는 예. 지금 당장은 실물이 없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조합원의 권리를 미리 사놓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로 한번 재뮤를 보신 분들은 이게 모르가도 간다는 걸 아니까 쌀 때 사놓으시고 좀 기다리시는 거죠.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실물이 없다 보니까 미래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 생각하고 프리미엄 많이 붙이고 사고 하잖아요. 네, 네. 한참 광명이 난리 났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한참 광명이 난리 났을 때는 불장이었을 때죠. 그런데 저는 투기가열지구 지정되고 이러면서 잠깐 소강기를 거쳤었거든요. 근데 보면요,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남들 살려고 할 때 팔고 팔려고 할 때 사시더라고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제발 내 것 좀 사주세요 이럴 때 골라서 사는 게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보통은 심리전이에요. 그쵸. 옆에 친구가 샀다고 하니까 따라간다.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미 이제 나도 이제 개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라서 예. 이제 그런 거보다는 완전 저점도 아니고 고점도 아니고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될 수밖에 없는 상품인 거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네. 광명에 아파트 몇 개 사셨어요? 그 불장일 때? 그쵸? 역시 네. 중개사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매물이 나오면은 고객한테 불평하기 전에 이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매물을 살려다 보니까 예.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이 재물 못 깎는다고 네. 따지다 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부장은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장을 이제 지금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는 알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주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그냥 뭐 피가 얼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입주권의 가치를 따질 때는 그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거기에 프리미엄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는지 한 더한 가격이 그게 내가 그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총 금액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고 피가 4억이다. 그러면 나는 그 아파트를 8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그 8억을 인근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단지의 구축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 구축이 9억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얘가 차익이 8억이면 괜찮네. 네. 그래서 괜찮네.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입주권 가격이 주변의 유사한 구축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예. 불장일 때는 그 금액보다 높게 형성이 돼요. 아, 네. 그럼 지금은 약간 꺾였으니까 낮게 형성이 되겠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전용 면적 5구 같은 경우에는 예. 구축보다 가격이 살짝 낮아진 상태고 84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구축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예. 이게 그 84 입주권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거주, 실수요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셨다는 거고 5구는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전세해 놓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84제곱미터를 내가 실거주할 사람이다. 예를 네. 뭐 신혼부부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의 분양권, 입주권을 사놓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지역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예. 원래 5구와 84의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게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넓은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분양가를 평으로 나눴을 때 그 평당가가 면적이 작아질수록 높아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렇죠. 정상이라고 예. 말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흔히 이제 뭐 네.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평형이 낮으면 낮을수록 평당가는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정말 84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더 벌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광명에서 40년 사셨고 네. 광명에서도 중개업을 수년간 해오고 계신 이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네.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요? 지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급하게 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신축은 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신축은 뭐 예전 구축과는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선호도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 가격이 인근에 있는 구축보다 가격이 더 낮아요. 아,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신축이? 예, 당장 한 6, 7억 현금이 있어야지 한 3, 4개월 뒤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만 융통이 된다고 하면은 구축 살 필요 없고 당연히 신축을 사는 게 맞거든요.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재건축을 계속 사셨던 몬테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투자관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네. 멋있게 살고 편하게 살아야지 네. 나중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네, 네. 지금 내가 현실에 뭐 충실하면 되지. 이게 요즘에 MZ 세대의 어떤 마인드잖아요. 네, 네. 저도 MZ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쨌든 신축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동네니까 신축 네. 아파트를 뭐 잘 골라서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지금 어떤 단지를 사면 됩니까? 그 광명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요새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참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는 단지들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사비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원가와 일단 거래되는 가격 간의 갭이 워낙에 커서 아, 원래부터 컸으니까. 네네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아니면은 메우지 않고 밀어 올릴 것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예. 공사비가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예를 들어 예.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 이미 일반 분양을 받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 공사비를 본인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내야죠.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승자인 것 같아요. 향후 받으실 일반 분양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사비들이 이제 일반 분양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 일반 분양가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조합원이랑 살짝 그 공사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분양한 단지는 이제 조합원이 그거를 조금 부담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미 다 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앞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게 다 해지가 됐으니 지금 들어가시기엔 가격을 보시고 인근 구축보다 가격이 싸다고 하면 무조건 남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은 네. 실거주하실 분들이 네. 광명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네. 거주하시면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네. 현재 이제 좀 주춤한 이 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네. 광명은 개발 호재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그쵸. 때문에 나중에 완공되는 아파트들이 계속 높은 가격으로 가격대 형성되다 보면 지금 내가 매입한 실거주하기 위해서 매입한 이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그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뭐 광명 모습을 보면은 뭐 정말 허름한 빌라들 많이 있고 구시가지여서 뭐 도로나 이런 것들도 엉망이고 기반 시설도 별로 잘 닦여 있지 않은데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면서 신길동 신길 뉴타운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저기 누가 가서 살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아니 뭐 하면 뭐 네, 어때요 네. 뭐. 그런 말 근데 했었는데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주변에 뭐가 있건 말건 일단 뉴타운이 됐으니 신길 뉴타운 가격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실수요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성인 자녀 사주는 건 어떠세요? 성인 자녀? 예. 그 본인들이 소득 있으면은 예, 좋죠. 예, 예. 결혼 앞두고 있는 친구. 결혼 앞두고 이제 한 20대 중후반 정도에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 한 사람이 집을 사고 한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게 그것도 뭐예요? 잠깐만 여기서 이런 얘기 야 안 되지. 아파트는 이제 나 별천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혼인신고 안 했어. 그 남편 집에 이 와이프가 임차에 들어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40% 전세자금 밖에 대출 받는구나. 네, 전세자금 80%까지 나오니까 어.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그 돈 갖고 건물 사러 오세요. 제가 작은 거 하나 골라드릴게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사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안 하고 이제 각자 명의가 있어서 요새는 또 취득세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예. 1주택이면은 취득세가 싼데 이제 2개부터는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 이제 각자의 명의로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5년까지는 다 네.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 그런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네, 대해서 네, 네. 5년까지는 이제 유예시켜 주니까. 네, 그래서 각자 사고 각자 집에 뭐 세입자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입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알겠다. 그러니까 네. 여기 남편 집, 여기는 와이프 집인데 와이프는 남편 집의 임차인, 어. 남편은 와이프 집의 임차인. 뭐 그러면서 각각 전세금 대출 받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이게 하시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입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불법이 아니죠. 사랑이 제가 아니니까. 아 참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솔직히 요즘 같은 상황에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게 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자체도 예전에는 무조건 풀로 받아서 그 전세자금 대출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공격적인 어떤 재테크보다는 네. 약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테크를 하는 그쵸. 편이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이 들어오시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장 상황 지켜보시다가 예. 예. 정말 이 정도면은 뭐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이다 싶으면은 그럴 때 들어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남들 살려고 할 때 사면은 아예 처음에 사면 모르겠지만 내 앞사람 한 10명 정도 산 다음에 가면 늦는 거거든요. 예. 아니 이게 대표님 쪽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표님은 그러니까 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되더라도 고객들에게는 다 솔직히 얘기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잘 못 벌어요. 저 불장일 때만 벌었어요. 그때는 제가 네. 정말 하셔도 된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야죠. 네. 감정 평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왜 끝내냐면은 어쨌든 뭐 광명시의 실거주 목적이든 아니면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실 분들은 대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나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는 솔직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예. 자, 광명에 대한 얘기 쭉 해오셨는데 처음에 우리 영상 찍기 전에 대표님께서 아니 대본도 없이 막 찍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응답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대답만 하려고 왔는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오동엽 TV는 그냥 네. 대본 없이 그냥 막 찍습니다. 그게 솔직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다 짜여진 대본에 맞춰서 하면은 다 끼워 맞추고 포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솔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오동엽 TV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이렇게 네. 마무리하기 전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뭐 마지막으로 이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은 뭐 광명의 아파트 얘기도 괜찮고요. 감정 평가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 대표님께서 좀 해주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새 광명이 하락률이 되게 높다고 계속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뭐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오신다면 뭐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